네, 우린 이어서 경청능력 파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능력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를 따지면 뭘까요? 얼마나 잘 듣느냐예요. 그래서 사실은 듣기 평가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계상 듣기 평가 시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글을 줍니다. 글을 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청능력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문서 이해능력과 똑같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문서 이해능력 파트 수업을 할 때 사실 문서 이해능력 파트가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빨리 캐치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예제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죠. 다음 토대로 질문 내용을 추측할 때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문서를 빨리 읽어야 되겠어요. 1, 2, 3, 4, 5번이 있으니까 가에 대한 질문이 이게 맞는지, 나에 대한 질문이 맞는지, 3번 다에 대한 질문이 맞는지 역순으로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정답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나머지 것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국내 업체 제품은 외국 업체 부품보다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국내가 해외보다 안전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국내하고 해외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라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외국 제품의 성적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사원이 외국 거 그 분석을 합니다. 어떻다 위조건을 발견했다. 그래서 어떻다 계획을 빠른 시간 내로 규제하고 할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외국 건 이런데 국내 건 이렇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국내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이 전혀 없죠. 그래서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4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문항입니다. 필요한 정보 읽으면서 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선택지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의 문항과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먹는 것에 들어있는 방사능은 아무리 낮아도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관련된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피셔 교수가 얘기합니다. 우리 몸속에 방사성 칼륨 등의 방사성 물질이 있으면서 자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흔히 먹는 거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전하다. 가에 대한 질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굳이 뒤의 내용은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미 우리는 방사능 갖고 있고 방사능 조금 갖고 있는 거 먹어도 무해하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거 1번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이미 정답은 4번을 확인해 봤고요. 다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원전 3기 재가동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느냐 아느냐 물어보는 거겠죠. 가동을 시작했는데 케이블 교체, 품질 서류 확인, 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했다. 맞죠? 3번도 확인했네요. 1, 3, 4번만 확인했습니다. 2번, 5번 여러분들 충분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능력이지만 문서를 읽고 푸는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부터 한번 풀어보는 건데요. 이것도 물론 경청능력이긴 하지만 문서 이해능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문서 이해능력을 풀듯이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물어보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글이 상당히 기네요. 표가 너무 길어요. 처음부터 표부터 읽어나가면서 문제를 풀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16번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 공단의 박 과장과의 상담 내용이다. 상담을 얘기하는 거니까 경청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표를 읽어야 되는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근로자인가요? 일용 근로자인가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 제한이랑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서 신청 대상을 봤더니 현재 소속 사업장인 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돼요. 일용 근로자는 어떻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하고 정식 근로자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정식 근로자냐, 일용 근로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A번 맞습니다. B 볼게요. 일용직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90일 이내 어쩌고저쩌고 45일 이상 되느냐. 신청 대상부터 일용 근로자는
90일 이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신청, 대상, 자격 요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번 내용까지 충분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선택지부터 대입해 나가는 거예요. 3번 볼게요. 기존에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지 당연히 자격 조건을 봤더니 근로자도 가능하고 혼례 등 자녀도 가능하네. 유흥자 한도는 이렇게 되네. 신청 기한은 이렇게 되는데 제한을 보도록 할게요. 이미 받은 자와 관련된 신청 제한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기존에 받은 적이 있냐?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4번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답이죠. 어느 정도까지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4번 혼례에 드는 비용 5번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가능한지 여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요건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죠. 17번 내용도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풀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읽고 푸는 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경청 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고요. 초창기 NCS 문제 시험 출제가 되었을 때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던 대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문을 읽고 대화를 나눈 거, 신문을 읽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서 이 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답을 찾는 거, 그렇죠? 대화를 하니까 그 대화를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 능력 파트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신문을 읽고 사원들끼리 대화가 전개가 되잖아요. 신문 먼저 읽지 마세요. 왜? 신문을 읽고 사원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주로 정답을 찾아나간 형태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읽어도 정답을 찾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비콘이라는 통신 기술이 잘만 사용하면 유용하게 쓰일 것 같긴 하다. 우리 생활에 큰 변화 줄 수 있을까? 이 대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도달 범위가 50에서 70m 그리고 5에서 10cm 단위로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니까 도달 범위는 넓지만 측정 구간은 짧으니까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변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했네요. 맞아, 예를 들면 이라고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거. 당연히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이 그 오과장의 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윗사람이 얘기한 이대리가 얘기할 것이 바로 오과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달 범위가 50에서 70m고 그 범위가 5에서 10cm 단위로 측정 가능하니까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통해서 어디에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장, 2번은 전시회, 3번은 학교, 5번은 사무실 근거지. 요거는 50에서 70m 범위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볼게요. 등산에서 야외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등산 한다고 한다면은 산이 엄청 크잖아요. 50에서 70m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산은 1000m가 넘는 산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활용할 수가 없겠죠. 이 범위에서부터 이미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을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비콘 서비스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신 친구들은 나중에 신문의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이 출제가 되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정답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조금 부담이 된다, 불안하다 싶으면은 나중에 신문을 읽는 순서로 속도를 조절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요것까지만 읽고 정답을 찾아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이 신문을 읽어보면서 자신이 찾은 정답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39번도 사람들이 얘기 물어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용요금은 얼마냐? 사용요금을 1시간 이용하시면 750원이라고 했으니까 요금 봐야 되겠죠? 요금 파트 1000대고 이용요금이 20분에 250원이래. 보증금 제외하고요. 이용요금이니까요. 사용요금 1시간 이용하시면 얼마? 750원. 20분에 250원이니까 1시간에 750원 맞네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은 돌려받으니까 사용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겠죠? 언제 결제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제, 캐시를 미리 충전하고 차감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미리 충전해두는 캐시가 차감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 방법을 봤더니 요금 충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캐시를 이미 충전해서 이용하고 나고 차감 후 잔액을 환불해 주는 거니까 니은의 내용도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무료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죠. 앱 실행 및 회원가입을 하라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다면 돈 얘기 나왔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료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앱이 미설치가 되어 있어 카드 결제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휴대폰, 페이팔,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제 수단인 거 이렇게 가능하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이 5번이죠. 만약에 잠금장치를 열어놓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쭉 보도록 할게요. 잠금장치를 스마트 해야지만 사용이 종료가 되고 잠금을 하지 않으면 이용료가 계속 부과가 된다라고 예외사항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잠금된다? 아닙니다. 정답을 5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문제인가요? 이 문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PT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문제집을 통해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규정 약관에 따라서 답변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약관을 보고 그렇죠? 한번 정답을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쪽이었었네요. 신도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의 회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는 것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밑줄 친 빈칸이 나와 있으니까요. 빈칸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한번 미리 추측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는 주력 사업인 주거 복지 관련 사업에 계속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 같은 국가 대형 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 수요는 적지 않고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 현상도 발생했던 만큼 뭘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앞으로 박 과장, 이 대리, 김 대리, 곽 사원의 말이 오 팀장이 얘기한 이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을 거예요. 생각을 종합해보면 빈칸을 통해 오 팀장이 말한 제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도시 건설 얘기했는데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다. 지역 분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방뿐만이 아니다. 이미 신도시 개발에 있는 수도권 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박 과장과 이 대리가 하고 있네요. 김 대리.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 근교 얘기하면서 여러 명이 공간을 공유하고 쉐어하는 최근 사회현상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지역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도 곽사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일까요?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전략 및 아이디어를 모색해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거, 지역이 아닌 다른 파트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청능력 파트까지 함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듣기평가 아닙니다. 글을 읽으면서 문서 이해능력 파트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글을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 나가느냐,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마지막 파트네요. 의사 표현 능력 파트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